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41강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후 이해의 기초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A기후죠. 예, 열대기후. 가장 저위도에서 나타나는 기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열대기후의 분포와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열대기후가 어떤 분포를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40강에서 이미 배웠겠지만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를 넘어야 됩니다. 최한월 18도, 요게 중요하죠. 가장 추운 달, 기온이 가장 낮아도 평균 18도 이상이어야 열대기후입니다. 자, 열대기후 기호 A였었죠. 자, 그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회기선 사이에 저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라고 돼 있는데, 남북회기선, 우리가 태양과 지구의 운동할 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위도 23.5도,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그 정도죠. 자, 여기서 적도 수렴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태양을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계절별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위도 23.5도, 남북위 23.5도 그 사이의 범위에서 주로 열대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고요. 그래서 연중 기온이 높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1년 내내 높은 기온이 나타나면서, 자, 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밑줄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작아요. 반대로 써도 되겠죠?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작다. 중요한 표현이고, 요것이 열대기후를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한대기후는 1년 내내 추우니까 한대기후도 이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대기후는 그래도 계절의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요. 열대기후야말로 정말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작은, 매우 작은 연교차를 보여준다. 예,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강한 일사, 햇볕이 내리쬐는 걸 일사라 그랬죠. 강한 일사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대류성 강수, 소나기라고 그랬죠. 자, 요렇게 내리는 소나기를 스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 말씀드렸어요. 두 무역풍이 만나서 강력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여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을 적도 수렴대 혹은 열대 수렴대라고 한다. 이런 내용 배웠는데요.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적도 수렴대는요. 적도 수렴대는 자, 7월 달에는 북반구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1년 내내 적도에서 적도 수렴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바람에 7월 달에는 북반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 보통 그 북회기선, 그죠? 23.5도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서 북반구가 더 덥죠. 7월 달이. 그리고 1월 달에는 남반구로 내려가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역시나 예, 남회기선, 남이 23.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수렴대라고 하는 띠가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북반구 쪽으로는 7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 있다. 뒤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럼 적도에 딱 정확하게 걸치는 시기는 언제예요? 라고 하시면, 자, 3월이나 9월쯤에는 이제 북반구, 남반구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적도에 딱 걸리는 시기죠. 요때가 이제 적도 수렴대가 적도에 딱 걸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도 수렴대는 계절에 따라 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적도 수렴대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 잘 만날 수 있는 스콜의 장면이고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적도 수렴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내리는 계절도 있고 안 내리는 계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바람에 열대기후라 할지라도 세 종류의 구분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부터 살짝 어렵거든요.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적도 수렴대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어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으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열대우림기후예요. 무슨 기후라고요? 열대우림기후요. 자, 다시. 자, 보시면 열대우림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우리 요거 기후 그래프 읽을 줄 알잖아요.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 꺾은 선 그래프는 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열대기후니까 1년 내내 기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도 보이죠? 1년 내내 기온이 높게 나타나면서 비도 항상 많이 내려요. 지금 보면 60mm 이상, 가장 적게 내리는 달도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지역들은 지금 보면은 아마존 열대우림 주변, 그죠? 여기 요 아마존 열대우림 주변 요쪽이랑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이런 데서 많이 관찰되는, 그래서 적도에 딱 걸려있는 요 부분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열대우림 기후는 적도 부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알아두어야 할 지점도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열대 몬순 기후 또는 종소리가 그대로 녹화됐지만 그냥 갈게요. 자, 열대 몬순 기후 또는 사바나 기후라고 하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가 존재합니다. 자, 열대 몬순 기후는 굉장히 독특한 기후고 특정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열대 몬순 기후를 좀 빼고요. 사바나 기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바나 기후 그래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사바나 기후의 그래프 특징을 보니까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정말 강수량이 적은 기간이 나타나죠. 그래서 비가 내릴 땐 많이 내리지만 거의 내리지 않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비가 내릴 때는 우기, 비가 안 내릴 때는 건기라고 해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기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기후, 사바나 기후예요. 자, 사바나 초원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바나 기후인데 경관사진 조금 이따 볼 거고, 자, 기온은 역시나 열대기후답게 18도 이상이죠. 1년 내내 18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면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바나 기후가 열대기후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적도 수렴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자, 적도 수렴대 위쪽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있죠. 우리가 지구의 대기대순환 배웠잖아요. 자, 적도 수렴대가 북방구로 이렇게 올라가면 남반구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도 쓱 올라옵니다. 그러면 남반구 쪽은요,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로 갔을 때 남반구 쪽은 건조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로 쓱 내려오면 남반구의 아열대 고압대는 따라서 내려가고 북반구에 있던 그 아열대 고압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바나 기후의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거 보시고요. 자, 열대 계절풍 기후는 뒤에서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포 지역인데요. 일단 열대 우림 기후는 대체로 거의 적도에 딱 물려있는 데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으로 열대 계절풍 기후나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 열대 계절풍 기후는 좀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니까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컬러로 우리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요것도 이제 참고 삼아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서 월 강수량이 60mm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아프리카 적도 딱 물려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적도 부근, 동남아시아 적도 부근에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싱가포르예요. 자, 네.
싱가포르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마존강 일대는 아마존 열대우림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존 열대우림 주변에 아마존 분지 이런 데가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이름을 보고 우리가 앞에서 쾌펜에서 배웠기 때문에 약자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열대기후인데 F가 붙으면 뭐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많이 내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많이 오면 숲이 발달하는구나. 이 비를 머금은 숲이 발달하는구나. 비를 머금은 숲, 레인, 포레스트. 그죠? 그래서 열대우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대우림기후, 쾌펜기후 구분으로는 A 소문자 F예요. 그죠? 예, 요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 그랬죠? 1년 내내 60mm 이하로 내려간 일이 없고요. 기온은 역시나 18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대우림기후 적도 부근에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크고 빽빽한 이런 열대우림, 흔히 정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찰된다. 예,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바나 기후입니다. 아까 열대 몬순 기후는 자꾸 지금 뒤로 뺐죠. 자, 사바나 기후는 일단 약자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A, 열대인데, W, 우리 W가 뭐의 약자였죠? 윈터 트로켄, 영어로는 윈터 드라이. 그러니까 겨울철에 건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 열대기후는 계절 없잖아요. 열대기후의 계절이 어디 있어요? 네, 열대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부를 만한 계절은 없습니다. 다만 건기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열대기후는 겨울 없기 때문에 W가 오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요 W를 말하는 건 북반구에서는 1월. 그러니까 우리 온대기후 치면은 우리 온대기후는 겨울이겠죠, 북반구가.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7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대기후인데 1월 달에 드라이해요.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7월 달에 드라이해요. 요걸 요렇게 표현한 거고 요거를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름과 겨울이 아니고 뭐라고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건월 가장 메마른 달에 강수량이 60mm를 넘지 못하면 사바나 기후이고 열대기후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여러 지역, 남부아시아, 남아메리카 일부,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오스트레일리아 문제 엄청 나오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는 사바나 기후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지도를 한번 떠올려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뿔이 2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뿔난 그 2곳이 전부 사바나 기후입니다. 이게 왜 잘 나오냐면요. 남반구에 있어서 문제가 헷갈려요. 북반구에 있으면 우리가 1월달이 겨울인 걸 아니까 AW, 겨울 건조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은 7월달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뿔 2개 난 부분, 그죠? 북쪽에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뿔 2개 전부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그래서 열대기후 중 가장 강수량이 적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열대우림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건기가 있기 때문에 열대기후 중에서는 좀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그래프 보시면 자,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죠. 북반구 사바나 기후 경관 여기 보면은 건기가 오랫동안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아까 보면 그 열대우림 기후는 막 정글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다면 이렇게 사바나 기후는 건기 동안에 거의 강수량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자라지 못하고 특히 건기엔 이렇게 마른 풀 같은 것들이 많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동물의 왕국 이런 그 TV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거기 보면 사자, 기린, 톰슨 가젤 뭐 이런 것들이 다니는 그죠? 요런 초원들 기억날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지역들이고 기후 그래프로 봤을 때도 그죠? 최건월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요런 기후다. 자, 이게 북반구의 기후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는데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인 난 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역시나 이런 넓은 초원에 드문드문 나무가 자라는 요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 요번에는 건기가 7월 달이죠. 맞습니까? 건기의 시기가 달라요. 북반구 사바나 기후는 1월 달이 건기, 남반구 사바나 기후는 7월 달이 건기. 남반구 사바나 기후 어디가 문제 출제 많이 된다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개 난 뿔. 오스트레일리아 뿔난데 여기는 엄청 중요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후 자체가 남반구라서 여러분들의 눈속임을 하기가 좋게 생겼어요. 자, 뿔 하나, 뿔 둘. 여기가 전부 다 사바나 기후가 나타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는 사바나 기후고 건기는 7월입니다. 남반구이기 때문이죠.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바나 기후의 경관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적도 수렴대가 옮겨 다니면 그 아래쪽에 있던 아열대 고기압 또는 아열대 고압대도 옮겨 다닌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가 7월이라고 합시다. 자, 현재가 7월인데, 자, 7월 달에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 자, 적도 수렴대가 북위 20도쯤에 있다고 합시다. 적도 수렴대가 북위 20도쯤 있으면 여기는 비가 많이 오겠죠? 그러면 적도 수렴대 이렇게 쑥 올라왔으니까 이 적도 수렴대보다 더 북쪽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는 완전 위로 올라갔겠죠? 그죠? 근데 남반구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도 위로 따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열대 고압대 남반구가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북위 20도 주변엔 비가 많이 내리지만 그보다 북쪽, 그보다 남쪽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요 남반구 여기는 이제 사바나 기후고요. 남반구 사바나 기후죠. 아까 말한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같은 데가 지금 요 7월 달에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요 북쪽에, 요 ITCG보다 더 북쪽에 있는 여기는 이제 온대 기후로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요건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 우리는 사바나 기후가 ITCG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남반구가 같이 딸려온 그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건기가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1월이 됐어요. 1월이 되면 이번에는 ITCG가 남반구로 내려오잖아요. 남반구로 내려왔어요. 남위 20도예요. 남위 20도에 얘가 있으면 북반구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남위 20도에 아까는 아열대 고압대 걸려서 건기였던 애가 이번에는 여기가 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에 걸려있는 아까는 비 왔던 데가 이번에는 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적도 수렴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열대 고압대도 함께 움직이고 아열대 고압대가 딱 이 지역을 지나갈 때 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이게 사바나 기후의 특징이다.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봤어요. 지금 적도 수렴대가요,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 1월 달에 적도 수렴대는, 남반구로 내려와 있습니다. 적도 수렴대가 여기 빨간 점선이거든요. 빨간 점선이 적도 수렴대 1월 달에 이렇게 남반구로 쭉 내려와 있으니까, 요 북쪽 지역, 북반구 지역, 여기는 지금 건기죠. 색깔이 노랗죠. 자, 여기는 건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적도 주변은 1년 내내 비 많이 오고 남반구 쪽이 파랗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1월 달에는 남반구 쪽이 파랗다.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대로 7월이 됐어요. 자, 7월이 되면 이제는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왔죠. 적도 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적도 주변은 좀 비가 많이 오겠지만 남반구 쪽은 이번에 완전히 건기가 됐죠. 적도 수렴대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건기와 우기가 나타난다. 예, 요거를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적도 수렴대 위치를 잘 봐두세요. 몇 월 달에 적도 수렴대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는 지구 공전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고 예. 사바나 기후 지역은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번갈아 받는다. 그래서 요 사바나 기후 1월 달에는 어떻고 7월 달에는 어떻고 하는 내용들 설명 다 드렸고 여기 글씨로 다시 정리돼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요 내용을 제 설명 기억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적도 수렴대가 7월 달에는 요 위쪽에 이렇게 걸쳐 있고 1월 달에는 남쪽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적도 수렴대 움직임에 따라서 적도 수렴대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데는 사바나 기후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요 사이에 끼어 가지고 비가 계속 많이 내리면 열대 우림 기후가 됩니다. 자, 적도 수렴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뿔란드 중요하죠. 여기 사바나 기후 칠해져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바나 기후 나타나는 지역 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의 경관을 비교해 보시면 건기에는 이렇게 나무도 좀 시들시들하고 풀은 싹 말라있는 반면 우기 때는 이렇게 파릇파릇한 이런 초원과 나무가 나타난다. 예, 정리했습니다. 요런 지역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행지리하고 연계를 해서 사파리 관광, 그죠? 동물의 왕국을 이룬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동물들이 서식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 좀 보면은 뭐 누운지 물소인지 알 수 없지만 요런 거 떼를 관광하는 예, 요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은 세렝게티 국립공원 표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요렇게 관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대 계절풍 기후 말씀드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사바나 기후랑 열대 우림 기후 설명 많이 들었는데 얘는 좀 뺐잖아요. 얘는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기후입니다. 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량이 60mm 미만이면 이거는 원래 사바나 기후죠. 근데 사바나 기후라고 하기에는 1년 강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사바나 기후로 똑같이 분류하기는 좀 어렵겠는걸? 이게 보니까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쪽은 우리가 계절풍 몬순아시아잖아요. 몬순에 의해서 비가 우기 때 너무 심하게 많이 와요. 남아프리카 북동부에도 일부 나타나긴 하는데 주로 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는 기후입니다. 물론 남아메리카 동부, 북동부 지역에 일부 있지만 이게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거를 다룬 지역이 나오진 않았고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몬순 기후, 그죠? 계절풍 기후가 나타날 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ITCG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가 많지만 일부 짧은 건기가 나타나고 우기에는 강수량이 매우 많아서 열대 우림 기후보다도 더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라고 하는 인도의 아삼 지방 우리 배웠었잖아요. 거기도 열대 계절풍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이지 열대 우림 기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기 때는 강수량이 매우 많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아시아,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교외 지역인데 역시 벼농사 많이 짓고 있고 이런 풍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건기 때는 60mm 이하로 떨어지지만 우기 때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일반적인 사바나 기후와는 좀 다르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열대 우림에 가깝고요. 오히려 그 풍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열대 우림 기후에 가까운 것이 열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열대 계절풍 기후는 아까 지금 잠깐 설명을 놓치고 지나갔는데 기호로 보면 자 열대 다음에 M자가 딱 붙죠. 요거 열대에만 붙어요. 다른 데서는 요 M자가 붙은 게 없어요. 요거 뭐겠어요? 계절풍을 뜻하는 몬순에서 왔겠죠. 그죠? 그래서 열대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 때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이나 여러 풍경이 열대 우림기후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사바나 기후와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식 있거든요. 근데 이 공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섭니다.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열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지도의 점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인도 이런 데 찍혀 있으면 아 이거 사바나 아니고 열대 몬순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보실 수 있어요. 다만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지는 마시라.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지만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나는 모든 게 불안해. 나 진짜 다 알고 싶어요. 그러면 외우십시오.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써드렸잖아요. 그죠? 25분의 영강수량, 영강수량 20으로 나눠서 100으로 빼면 요게 이제 그 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량 요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고 열대 몬순기도 요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보고 연 강수량을 다 일일이 더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 많이 걸리는 일을 할 수 없고 그걸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트레와다가 추가로 분류한 열대기후는 아니지만 쾌펜의 기후에 따르면 온대기후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인 온대기후라 할 수 없어서 열대고산기후라고 말하는 지역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는 연교차가 작은 상춘기후다.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고 역시나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원래라면 낮은 해발고도가 낮았다면 열대기후였을 거예요. 해발고도가 낮았으면 열대기후인데 높은 산지로 올라오면서 이 산에 영향을 받아서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고 대표적인 데가 안데스 산지의 예로 대도시들 우리 이미 배웠죠. 그죠? 키토, 라파스 뭐 이런 데들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가 위치한 아비니시아 고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문제 잘 나오거든요. 우리가 안데스 산맥만 열심히 외우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 일대 에티오피아의 아비니시아 고원 여기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가 위치한 곳입니다. 생활환경이 쾌적해서 대도시가 발달한다 하는 것도 얘기 드렸습니다. 열대고산기후 이미 우리가 학습한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체로 보면 원래 이게 저지대였으면 이렇게 높게 있었을 기후 그래프가 아래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연 최한월 평균율 18도 이하이지만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수량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들, 그죠? 여기 안데스 산지에 있는 대도시들 요런 데서 많이 관찰이 된다. 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잡한 기후의 어떤 공식들에 이어서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입니다, 집. 집은 고산가옥, 이것도 이미 배웠어요. 자, 땅에 이제 습기, 열기, 벌레, 동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땅에 딱 붙여서 집을 지으면 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높게 띄워짓습니다. 이렇게 높게 띄워지는 걸 고산가옥이라고 하고 이 고산가옥을 통해서 지면에 습기, 열기 이런 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해충의 침입을 막는다.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열대우림기후나 열대계절풍기후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빗물을 잘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급한 경사의 지붕을 갖고 있어요. 많은 강수에 대비하여 빗물이 쉽게 흘려내리도록 하는 이런 구조다. 요거는 이미 몬순아시아 때 학습을 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집이죠. 띄워지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집 밑에가 띄워져 있는 거 보입니까? 그죠? 이렇게 띄워짓고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고산가옥. 요렇게 생겼죠. 실제로도 이렇게 띄워서 집을 짓는다. 이 밑엔 가축 같은 거 키우기도 해요. 요렇게 생긴 그죠? 미얀마의 전통 농가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제 농사인데요. 원래 전통적인 농사는요, 이동하면서 지어요. 이 열대우림기역이나 열대계절풍기후 지역에서는 숲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숲에서 불을 지르면 이 재가 양분이 돼요. 여기요, 나무가 워낙 울창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농사 짓기도 좋겠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은근 농사 짓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의 모든 영양분이 쓸려 나가거든요. 나무가 있을 때는 그나마 버텨지는데, 이 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논밭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어떻게 보충할까 하다가 있던 나무를 태워서 불을 질러서 화전이라는 걸 합니다.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든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사실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죠? 인구가 적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에요. 적은 인구가 여기저기 불 좀 놓고 농사 지어도 몇 년 있으면 다 복구가 되는데 지금은 이걸 대규모로 했다가는 큰일 날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키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구마 감자 친구들이에요. 카사바, 얌, 타로 감자 이런 것들 다 고구마 친구들인데 그런 애들 많이 재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지역에선 농사 짓기가 좋지 않아서 가축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는 유목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전통적인 농업활동, 이동식 경작과 유목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불 태워가지고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데서 이걸 하고 있네요. 우리 콩고민주공화국 중요했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제 요런 데서 카사바, 얌 이런 걸 재배하는데 요게 이제 카사바의 모습이고요. 고구마 친구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타이, 인도네시아, 가나, 브라질 전부 열대기후를 끼고 있는 요런 지역에서 카사바가 생산이 많이 된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초원이 나오고 있죠. 그죠?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모습 잠깐 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벼농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동식 경작이나 아니면은 유목 이런 것들이 이제 열대 우림기후, 열대 계절풍기후, 뭐 사바나 기후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시아 지역은 좀 독특해요. 아시아 지역은요, 뭐 땅의 양분 이런 것보다도 물이 워낙 중요한 벼를 재배했습니다. 열대 계절풍기후가 나타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열대 몬순 아시아에서 벼를 많이 재배한다는 거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벼를 1년에 2번, 3번 기른다. 똑같은 걸 연이어서 계속 짓는 걸 기작이란다 그랬죠. 기작. 그래서 2기작, 3기작 이런 것들을 합니다. 혹시 모작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모작은 다른 작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벼의 2, 3기작이 일어난다. 요 벼농사의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오프라야 강 인근 이런 데서는 이제 3번도 또는 2번도 이렇게 짓는 이런 장면이 나타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런 농업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농업의 변화를 불러온 것이 바로 플랜테이션이죠. 요것도 이미 들었다, 그죠? 자, 플랜테이션이라는 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원주민 이런 표현 썼어요. 이게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쓰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뭐 또는 뭐 동부아시아 이런 데 있는 큰 농업 회사들이 들어가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식량 작물이 아니라 팔기 위한 것, 여러 기호 작물이나 원료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수출합니다. 대표적인 게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그 다음에 고무,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모카 이런 거고 이제 고무는 못 먹는 거고 나머지는 다 먹는 거긴 한데 식량 작물은 아니고 기호 작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찾는 이런 것들을 대체로 많이 재배를 한다.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가 커피, 그죠? 우리 커피 1등 브라질, 2등 베트남 많이 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커피 플랜테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역의 어떤 현안,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열대림 보존의 문제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열대우림이나 열대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숲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울창하게 있는데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유전자의 뭐 창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도시로 만들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고 싹 베어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생물종 다양성도 감소하고 토양 침식도 일어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미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위치하고 있는 보르네오 섬이죠. 보르네오 섬은 1970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자, 여기 뭐가 늘어나냐면 천연 고무와 팜 농장이 대폭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존지구를 벗어난 곳에서는 이제 거의 농장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러면서 위기에 처한 동물이 오랑우탄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팜 농장, 그죠? 그 기름야자 농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열대림 파괴를 불러온다 하는 거 우리 몬순아시아 때 이미 배웠으니까 예, 요거 한번 참고 삼아서 계속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볼 때 참 안타깝게도 이 지역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 기후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지를 외워야 하거든요. 나 이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과서를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어떤 지역을 사례로 꼽았는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이거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도에 있는 지점들은 적어도 알아두시라. 요 지점은 꼭 외워서 알아야 하나요? 네. 외워서 알아두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열대우림기후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콩고강 영안안의 키상가니라는 곳이죠. 여기 보면 아프리카 쪽에 대표적으로 동그랗게 나온 거 키상가니. 그 다음에 싱가포르 중요합니다. 열대우림기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마존강, 아마존 열대우림에 있는 이키토스, 테페 이런 데가 이제 열대우림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모 표시한 데는 어디라 그랬어요? 열대계절풍 기후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했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만 우기 때 비 많이 오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양곤과 푸켓이네요. 그 다음에 자카르타까지 나오네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죠. 자, 미얀마의 양곤, 타이의 푸켓,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이런 도시들이 주로 나오는 곳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밖에 많은 지역들은 거의 사바나 기후가 많이 이제 분포를 하는데, 교과서에서 또는 여러 이제 그 EBS 이런 데서 나온 데가, 자, 이거 아프리카 동부의 몬바사, 다레스살람 뭐 이런 도시들이죠. 자, 아프리카 동부, 요쪽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반구에 위치한, 그죠? 다윈, 노먼타,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뿔란고 2개. 여기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요, 사바나 기후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열대기후 지역 같은데 애매한데 찍혀있는 걸 하면 웬만하면 사바나 기후 찍으면 맞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실전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거, 여기 꼭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열대 고산기후는 실제로 열대기후는 아닙니다. 열대기후는 아닙니다만은, 열대기후였어야 하지만 산이 높아서 상춘기후가 나타나는 곳. 자, 안데스 산지에 있는 큰 도시들,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이미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자, 여기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여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위치, 요 플러스로 된 위치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 있는 것들 내용 한번 봤습니다. 요 지도에 있는 지점은 사실 필수 지점이고요. 조금 더 다양한 지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실 지리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외워서 그 점을 딱 찍고 여기 무슨 기후야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교육적인가 하는 그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좀 출제를 지양하자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뭐 하지만 수능에서는 분명히 변별을 위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역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나긴 열대기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보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기후 부분. 문제 많이 푸시고 또 질문 있으면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대기후보다 조금 더 복잡한, 아마 단일 단원에서는 가장 분량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온대기후일 텐데, 온대기후에 대한 설명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